해가 진 런던 탑은 유난히 울신년스럽다. 성벽 위에 내려앉은 까마귀 떼는 까악까악하며 불길한 비명을 내지르더니 동그란 눈을 부라리며 나를 감시하듯 내려다보았다. 지긋지긋한 것들. 나는 낮은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순찰을 나섰다. 이놈의 안개는 언제 거칠은지 원. 템즈강의 썩은 물비린내를 머금은 안개 때문인지 랜턴을 쥔 손바닥은 금세 기분 나쁜 땀으로 흥건해졌다. 화이트 타워 근처를 지날 때였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움직였다. 계단 옆에 깊게 패인 구석, 그곳에 누군가 웅크리고 있다. 거기 누구야? 나는 랜턴을 비추며 다가갔다. 흰 잠옷을 입은 두 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청백한 얼굴의 형이 동생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너희들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그 순간 그들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응시했다. 순간 느낄 수 있었다. 이들은 사람이 아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은 공포가 나를 엄습했다. 나는 온몸에 피가 가시는 듯한 느낌에 랜턴을 그만 바닥에 떨어뜨렸다. 돌바닥을 구르는 금소금이 성벽 사이를 메아리쳤다. 순간 찾아온 어둠과 정적. 공포에 마비될 것만 같은 정신을 추스리고 급히 랜턴을 주워 다시 비췄을 때 소년들이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밤새 뜬 눈으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낸 뒤 다음날 아침 동료를 만나 간신히 입을 뗐다. 20년 동안 이곳을 지켜온 노련한 경비인 그는 내 말을 듣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다. 전에도 결국 보았군. 그는 나직하게 욱조리며 잠시 허공을 응시했다. 그리고는 몇 년 전 자신이 겪었던 일을 들려주었다. 화이트타워 근처의 정원에서 마치 역사 드라마에 나올 듯한 옛 의상을 입은 소년들이 깔깔대며 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다. 소년들의 웃음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그의 손이 떨렸다. 그건 웃음소리라기보다 고막을 찢고 들어오는 비명소리 같았어. 머리카락이 쭉 뼛을 만큼 공포스러웠다고. 500년 전 화이트타워의 계단 밑에서 발견되었다는 어린 소년들의 유골. 내가 본 건 정말로 속물 속의 에드워드 왕자와 그의 동생 리처드였을까? 그들은 아직도 이 런던 탑에 갇혀 오지 않는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오늘은 에버린 밀레이의 런던탑의 왕자들 이야기 파고들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수백 년 동안 구천을 떠돌고 있다는 그 왕자의 유령 괴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사실 귀신을 안 믿거든요. 그래서 이런 괴담이 막 소름 끼치고 그렇진 않은데 흥미롭긴 하네요. 그쵸. 사실 왕자들이 런던탑에 출몰한다는 이야기는 애들이 분명히 여기서 죽었다라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믿음의 시발점이 된 게 바로 왕자들이 실종되고 30년 뒤에 쓰여진 토머스 모어의 리처드 3세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토머스 모어, 유토피아를 쓴 사람이잖아요. 오, 맞아요. 공부 좀 하셨는데 책 내용은 알아요? 그건 모르죠. 네. 토머스 모어가 당대 최고의 엘리트 학자였거든요. 이 사람이 이 리처드 3세의 역사라는 책을 쓰면서 권력이 타락하면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괴물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려고 했죠. 이 책에 따르면 리처드 3세가 왕자들을 죽인 게 맞습니다. 진짜? 리처드 3세가 어느 날 자신의 춘복이었던 제임스 티렐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조카들을 없애달라고 부탁했대요. 티렐은 이 임무를 또 이런 잔인한 일을 잘 처리하는 하청업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시키죠. 밤에 왕자들이 깊이 잠들면 베개랑 이불로 꾹 눌러서 쥐식시켜라 하고요. 와, 잔인해. 거사가 끝나자 티렐은 왕자들의 방으로 들어가서 숨이 멎어 있는 걸 확인한 후 시신을 대충 런던탑 계단 및 깊숙한 돌무더기 사이에 던져 넣으라고 시킵니다. 아, 진짜 너무하다. 그런 다음 그는 리처드 3세에게 달려가 살해의 전 과정을 아주 소상하게 보고하죠. 그걸 들은 리처드 3세는 매우 흡족해하면서도 그래도 명색이 왕의 피가 흐르는 아이들인데 그렇게 천한 곳에 두면 안 되지 라고 했대요. 참나, 죽이려고 할 때는 언제고. 그쵸. 그러면서 시신을 다시 꺼내 제대로 묻어두라고 시킵니다. 결국 한 사제가 그 일을 맡아가지고 자기만 아는 장소에 시신을 옮겨 묻어줬는데 이 일 자체가 워낙 비밀스러운 일이잖아요. 이 사제가 그 장소를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은 채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아무도 모른다. 저망이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그렇죠. 진짜 뭔가 내부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게요. 이 일을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본 사람 같아요.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토머스 모어는 고작 5살이었거든요. 아, 5살. 네.
사실 이 글은 사건이 일어난 지 30년쯤 뒤에 쓰여진 얘기예요. 갑자기 뭔가 신빙성이 쫙 떨어지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거면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건지 신뢰할 만한 출처를 남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랬다더라예요. 그래서 이건 신뢰할 만한 기록이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책이 80년 뒤에 셰익스피어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죠. 셰익스피어는 이 이야기를 아주 통쾌한 권선징악 구도의 희곡으로 재탄생시켜요. 여기서 리처드 3세가 역대급 빌런으로 나오죠. 외모부터가 이미 악역이야. 아주 보기 흉측하고 뒤틀린 꼭쥐에 권력에 미쳐가지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사람들을 이용하고 조카들까지 죽이는 비열한 인간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런 빌런 앞에 정의의 사도 헨리 7세가 신의 가호를 막 받으면서 짠 하고 등장해서 악마 같은 리처드 3세를 처단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거죠. 상당히 짜릿하고 통쾌한 결말이에요. 무슨 마블 영화 같네요. 그쵸. 악의 무리를 쳐부수는 헨리 7세. 재밌겠다. 근데 너무 권력에 싸바싸바하는 것 같다. 섹스피어 때 왕이 엘리자베스 1세잖아요. 헨리 7세 손녀. 맞아요. 야, 섹스피어가 사회생활 만렙이네. 사실 뭐 헨리 7세가 무슨 권선징악을 위해서 싸운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왕 되려고 권력 싸움한 거지. 맞아요. 근데 이때는 이렇게 싸바싸바 안 하고 바른 말 하면 죽었어요. 아까 그 토마스 모어 있잖아요. 헨리 8세한테 소신발언하다가 바로 사형당했잖아요. 너 같은 사람은 바로 죽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아무튼 섹스피어의 희곡이 사랑을 받으면서 왕자들의 이 이야기는 전 유럽에 쫙 퍼지게 돼요. 그래서 리처드 3세가 왕자들을 죽인 게 이제 사람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상식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80년쯤 지난 1674년 런던탑이 노후화돼서 보수 공사를 하는데 화이트 타워의 계단 아래서 웬 상자가 하나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열어봤더니 세상에 뼈가 나왔다. 아이들로 보이는 두 구의 유골이 있었는데 거기 귀족들이나 있던 벨벳 옷 조각이 함께 들어있었다. 야. 이걸 보고받은 당시의 국왕 찰스 2세가 이거는 빼박 사라지는 왕자들의 실심이다 하고 확신합니다. 야, 아니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당시에는 DNA 감정 같은 게 없던 시절이니까 찰스 2세 마음속에는 이 시신들이 100% 왕자들인 거야.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다가 납골당을 만들어서 이 시신들을 안치시킵니다. 이렇게 모든 증거가 아기가 맞아가는 듯한 이제 왕자들 납골당도 만들어졌고 앞으로 훈령을 잘 위로해주면 돼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로부터 약 115년 뒤인 1789년 왕자들로 의심되는 또 다른 시신이 등장합니다. 이번은 윈즈성 내부에 있는 세인트 조지 예배당에서 나와요. 여기 성가대석 바닥이 살짝 꺼져 있길래 보수 공사를 하려고 땅을 파봤더니 그 아래에 무슨 묘실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뭔 공사하려고 땅만 파면 누가 계속 나오네. 그쵸. 그래서 묘실 안에 들어있는 관을 확인해 보니까 에드워드 4세와 엘리자베스 우드빌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죠. 왕자들의 엄마 아빠네요. 근데 이상한데 왕자들의 엄마 아빠 관이 놓여져 있는 근처에 또 다른 작은 묘실이 딸려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들어가 봤더니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은 어린이용 관 2개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 에드워드 4세와 엘리자베스 우드빌의 자녀들 같다. 옆에 같이 묻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무덤이 어릴 때 죽었던 왕자들의 다른 형제들, 그러니까 조지 왕자와 메리 공주의 무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었어. 조지 왕자랑 메리 공주의 무덤은 나중에 다른 예배실 바닥에서 튀어나와요. 뭐 바닥에 죄다 시체투성이야. 그럼 여기 어린이관 2개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없어진 왕자들밖에는 여기 묻힐 만한 아이들이 없다. 여기 아무나 묻어요. 어지럽다. 그냥 다 꺼내서 DNA 감정해주면 안 돼? 이거 지금 영국 왕실이 안 해주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왕자들에 대한 새로운 떡밥이 나옵니다. 또? 이번에는 사실은 왕자들이 죽은 게 아니었다 라는 주장이 나오죠. 이거 얼마 전에 책도 나왔어요. 진짜? 이걸 주장한 사람들이 리처드 3세 협회라는 모임의 멤버들이거든요. 리처드 3세 협회? 얼마 전에 리처드 3세 시신이 주차장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 주차장을 파헤친 사람들이 바로 리처드 3세 협회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리처드 3세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역사 바로잡기를 해야 된다 막 이러더니 찐 밤기로 우리가 직접 리처드 3세의 시체를 찾아내겠다. 그래가지고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개항 연구팀이랑 연계하고 막 여기저기 모금하러 다니고 그래가지고 진짜 500년 만에 리처드 3세의 시신을 찾은 거예요. 그것도 거의 잡듯한 마찬가지로 느낌에 딱 이 자리에 있는 것 같다. 딱 이 자리 라고 했는데 진짜 딱 이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장난 아니지. 무슨 연배인가 봐. 뭐하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봐보니까 리처드 3세가 셰익스피어가 말한 것처럼 꼽추는 아니었다. 척추 충만증이었다. 오. 봐라, 너네 지금까지 섹스피어한테 속은 거야. 이거 진짜 역사 바로잡아야 된다. 그러더니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트에 돌입한 거예요. 왕자들은 죽지 않았다 프로젝트. 진짜 열심히 산다. 장난 아니에요. 그러다가 드디어 문다를 찾아내죠. 진짜? 이 사람들이 옛날에 쓰여진 문서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누구누구 영주가 이번에 어디를 방문했다. 누가 세금을 얼마를 냈고 우리 동네에서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중요한 문서 말고 이런 자잘한 편지나 공문서들 그걸 주변 국가들 것까지 다 찾아내서 하나하나 열심히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찾아냅니다. 오. 이땐 에드워드 왕자는 런던탑에서 안 죽었다. 아일랜드로 넘어가서 추종자들을 데리고 따로 즉위식을 했다. 진짜로? 실제로 헨리 7세가 즉위한 지 2년 후인 1487년 5월 27일 아일랜드 더블린의 어떤 교회에서 한 소년이 요크가들의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영국의 왕 에드워드라는 이름으로 즉위식을 올렸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요 즉위식을 올리고 나서 바로 헨리 7세에 대항해가지고 군대 몰고 와서 싸우거든요. 오. 근데 실패합니다. 다 잡히고 처형당해요. 아이고. 그리고 요 영국의 왕 에드워드라는 이름으로 즉위한 소년 있잖아요. 이 소년은 죽이지 않고 헨리 7세가 자기 군정에 데려와서 일을 시킵니다. 무슨 일? 주방에 가서 일하라 그랬대요. 평생 주방 일이나 하면서 조롱당하라고. 그럴듯한데. 그쵸? 근데 학교에서는 아니다 라는 입장입니다. 당시 사람들도 얘가 없어진 에드워드 왕자다 라는 소문이 있으니까 조사를 한번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때 밝혀진 게 이 소년은 에드워드 왕자는 아니고 램버트 신넬이라는 본명이 따로 있는 에드워드 왕자의 사칭범이었다. 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소년의 연령대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게 사라진 에드워드 왕자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근데 리처드 3세 옆에는 이 모든 게 사실은 헨리 7세가 조작한 거다. 요 소년은 에드워드 왕자가 맞았다. 라고 말하는 거죠. 굳이 뭘 조작을 해? 헨리 7세가 혈통 쪽에서 좀 딸리니까 혈통이 제대로 된 진짜 왕자가 반란한 거면 그게 흔들릴 것 같아서 사칭범으로 둔갑시켜버렸다? 그렇게 위험하면 죽여야지 왜 살려도. 그러니까 이게 좀 사실 이 사람들이 우기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또 요 리차드 왕자 있잖아요. 얘는 아까 그 반란이 있은 지 4년 뒤인 1491년 갑투티로 갑자기 등장해서 내가 바로 그 없어졌던 요크 공장 리처드다 라고 주장했대요. 뭐야. 근데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역사서에도 실제로 나와요. 요런 애가 또 나오니까 헨리 7세한테 반대하고 싶은 사람들이 얘한테 붙어서 또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오. 근데 이번에도 반란이 실패하고 싹 다 잡혀서 죽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자칭 리처드 왕자가 이런 말을 하죠. 난 사실 프랑스 뱃사공의 아들이었다. 뭐야. 사실 얘가 처음부터 자기가 요크 공작 리처드라고 주장한 게 아니었어요. 왕의 사생아라고 했다가 무슨 백작이라고 했다가 말이 몇 번 바뀌어요. 그냥 사기꾼이구만. 근데 리차드 3세 옆에 사람들의 생각은 다른 거죠. 이것도 다 헨리 7세가 조작한 거다. 이 사람이 진짜 리처드 왕자다 맞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왕자들에 대한 떡밥을 한번 풀어놔봤는데요. 진짜 이 왕자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런던탑에서 진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저 리처드 3세 협회의 말대로 왕자들이 죽지 않은 거라면 지금까지 유령받다고 하는 증언들이 뭐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냥 기가 약했던 걸로. 아무튼 이 흥미진진한 미스터리에 몰입된 존 에버리 밀레이나 폴 드라로슈 같은 화가들이 멋진 작품들을 남겨서 눈호감할 수 있으니까 좋네요. 네, 에버리 밀레이도 이 얘기에 심취해서 아이들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런던탑 계단에 직접 가서 이 배경을 스케치해 오기도 했어요. 진짜 이렇게 보니까 똑같이 생겼네요. 그리고 왕자 역할 아무나 시킬 수 없잖아요. 동네에서 제일 귀티나고 예쁜 애기들 데리고 와서 사탕 하나씩 쥐어주고 가만히 포즈를 취하게 했다고 해요. 너무 귀여웠을 것 같아요. 그 귀여운 아이들로 이런 기록을 잘 표현해내다니 밀레이의 실력은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네, 진짜. 오늘 왕자들의 이야기 너무 재밌었습니다. 영국 왕실이 언젠가는 시신들의 DNA 감정을 꼭 해주길 바래요. 네, 그때까지 왕자들의 괴담은 계속될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